네, 36회 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토기획법의 10번째 파트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는 부분인데, 자, 도시계획 시설이 우리 앞에 9번 테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딱 정하고 사업 진행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문제가 좀 많아서 수문제인데 좀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과 2강으로.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하는 기본 순서, 사업이 미집행됐을 때 관련 효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큰 틀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본 이론 강의 했을 때도.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상업소를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로 이름을 바꾸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 행정청이 도시계획 시설을 1단계 3년 안에 사업을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3년 이후에 할 건지 2단계로 구분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공고가 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설계 도면 같은 걸 그려서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공사계획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가받고 고시한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잘 할 수 있게 강제 수용권도 인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착수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도 봐야 되겠죠. 미집행은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2년 내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건축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자, 우리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부지에서는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가 금지되는데 이렇게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건축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이렇게 10년 내 사업이 없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 매수 청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이라고 부르고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 부지가 있을 때는 왜 사업을 안 하는지 특광시 군수가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10년짜리에 걸려있는 건데 일단 여기 매수 청구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실효조항이라는 게 있죠.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기본 흐름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실시계획, 공사 착수고 사업을 하지 않고 미집행이 있을 때는 2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틀을 좀 잡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18회 문제인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맞죠? 자, 조심할 거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기반시설이 이미 제목에서 보이시듯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행자는 시설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사업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이 은근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받으십시오. 시설 사업하는 부지가 지나치게 크고 그러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정착물에 있는 각종 권리를 강제 수용하거나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빼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나 건물에 있는 각종 권리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이면 끝에가 수용 사용이 다 되고 인접한 토지 건물이라고 지문이 나오면 인접한 토지 건물이라고 나오면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수용을 할 때는 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공익사업법에는
이 사업인정이라는 걸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하는 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절차 중에서 이 사업인정을 따로 신청해서 받지 말고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이 실시계획의 인가권자인데 이 실시계획 인가권자입니다. 근데 인가권자가 인가할 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이 우리 이제 앞에 이론 강의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같은 그런 조건이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의 용지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조건부 인가, 그다음에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이면 수용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딱딱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분할 시행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2번 문제 보기 전에 해설을 해드리면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까지 나와야지만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언제부터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미리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부터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사업하는데 자, 그때는 누가 시행자가 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자,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기 때문에 해당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같은 도 안에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게 맞죠. 요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원래는 이게 하나의 시나 하나의 군이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바로 시행자가 되는데 단독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해당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므로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거고 해당 시군이 서로 다른 도나 아니면 뭐 특별시라든가 도 이렇게 서로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질문이 맞고요. 자, 2번은 우리 행정청 시행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시설 사업이면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고 도지사도 이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2번도 맞죠. 3번 또 나왔네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개 분할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개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면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 자, 국가 땅이나 시유지 같은 국공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그 부지 안에 있을 때는 자, 이때는 국공유지도 제한을 받는 거죠.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이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니까 그 시설 사업을 설치하기 위한 그 목적 외로는 자, 양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매각 양도하면 자, 그때는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의 땅이나 공유지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안에 들어가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인 시설 사업을 설치하는 목적 외로는 매각 양도가 금지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자, 우리 비행정청 시행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비행정청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비행정청인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별도의 동의 같은 거 없이도 시행자 지정이 바로 되는 거니까 5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있고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행정청부터. 자, 결론은 자,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의 원칙입니다. 자, 왜냐면 하나의 도시에서 보통 시설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장들이 원칙적인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시설사업은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시설사업하는 장소가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면 이렇게,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하는 장소가 2개 이상 이렇게 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시군에 걸치면 시장 군수가 만나서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근데 협의가 안 되면 해당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 뭐 충청북도나 뭐 강원도는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아니면 뭐 그 대전광역시하고 아니면 뭐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그런 지역에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시행자를 정한다 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시행을 한다 하고는 구별을 해서 이 행정청 시행자를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 가겠습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면 좀 전에 봤던 행정청 이외에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특광직원 6명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만 행정청 시행자로 보고,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다 비행정청입니다. 자, 민간 건설업자나 토주택공사 같은 공기업,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도 행정청이 아닌 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같은 행정청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자, 여기 써있는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얻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에. 자, 보십시오.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써있는, 자, 2번하고 3번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토지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사람 등 공기업이죠.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동의 같은 거라든가 소유 요건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에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그 다음에 시도의사나 시장군수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2번하고 3번을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공공기관인 토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 지방공사 같은 자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시행자 지정을 받는데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 소유와 동의요건을 맞추는 거니까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이 소유와 동의요건 없이도 바로 시행자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도시적에서 장례시설, 종합의료, 폐차장 같은 이런 종류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원래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해야 되지만 여기 써있는 것들은 앞에서 우리 봤죠?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자, 장례시설, 종합의료, 폐차장 같은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안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자,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권이라는 것을 갖죠. 자, 그런데 실시계획에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10년 내 사업이 안 되고 있다면, 자, 우리 실시계획에 인가라는 게 뭡니까? 실시계획 인가 나오면 조만간에 우리 수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없이 10년 내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는 매수청권이라는 게 인정되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10년 내 사업이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매수청구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외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으면 조만간에 수용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상태에서 10년 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는 매수청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시계획 인가라는 거 없이 10년 안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지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매수 청구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2번 틀렸죠. 자,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이면 10년 내 사업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도지사는, 자, 시장군수는 직접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시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해제를 결정할 수 없다. 이게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어가요.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결정을 직접 못하고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내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이거. 자, 1, 2, 3번 다 틀렸고요. 자, 4번. 자, 도지사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자, 그 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이렇게 도지사 같은 행정청이 어떤 시설사업 같은 거 했는데 자, 다른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도지사가 그 군수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자, 일단 먼저 협의를 해보죠. 도지사하고 군수가 협의해봤는데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4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사업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 걸쳤을 때는 자, 시행자들끼리 여기 아까 우리 2개 이상 뭐 시나 군 이렇게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먼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해주고 협의가 안 된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가장 큰 면적이 가장 큰 쪽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유심히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자, 4번이 이게 뭐냐면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입니다. 비용. 자, 우리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시설사업을 해서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그 수익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 같은 행정청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50% 정도 초과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자, 시설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행정청은 비용 부담을 못 시키고 시장군수,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만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아서 비용을 부담시킬 때 자, 국토부 장관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키고 아까 우리 문제처럼 시도지사가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아까처럼 도지사가 비용을 부담시킬 때 그쪽 지방자치단체랑 협의한다.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시험 지문입니다. 자, 이걸 아까 우리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충청북 도지사가 어떤 도로 사업 같은 시설 사업을 했는데 자, 그 충청북도에 속하지 않는 강원도 영월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시설 사업을 했는데 자, 거기 강원도 영월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충청북 도지사하고 자, 영월군수 간에 협의가 되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해가지고 비용 부담시키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 충청북 도지사하고 영월군은 강원도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또 강원도하고 또 싸움으로 이때는 아예 상급자로 가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확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도 시설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 50% 넘지 않게 부담시킬 때 자, 시장군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비용 부담시키면 되는 거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자, 먼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다른 시도 이렇게 다른 도라든가 다른 뭐 광역시 같은 데 속하고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뭐 천안시가 아산시랑 이렇게 아산시한테 어떤 현저한 이익을 아산시가 받았을 때 천안시가 그쪽 아산시랑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천안시, 아산시는 다 충청남도에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천안시가 충청북도 청주시한테 어떤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다른 시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지방의회 해제 권고는 뭐였습니까? 자,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하지는 못한다는 그 말을 시험 문제를 낸 건데 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이때는 지목 같은 거 안 따지고
지방의회한테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누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지방의회한테 10년 내 사업을 왜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황을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그 보고를 읽어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 자, 해제 권고를 받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1년 안에 직접 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한다면 여기 권고를 받은 특별광역시장 같은 사람들은 직접 해제를 하고, 자, 시장군수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제 공고를 받고 나서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내고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제랑 연령 분간해서요. 자, 4번. 자, 국토계획법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자,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고 장기 미집행 10년 동안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목이 대가 나왔으니까 이게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자, 매수 의무자가 자, 지방자치단체인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안 주고 이런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도 있고, 하나가 더 있죠. 자,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거 안 따지고도 이런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매수 청구 들어가면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이렇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조건을 맞추고 두 가지 사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설채권 지급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자 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 정도 이내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조례로 구체적인 상환기간이라든가 이자율을 정합니다. 3번. 자, 매수 청구를 하고 매수 청구를 받아주면 매수 가격, 매수 절차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익사업법에서 수용할 때 수용 가격 같은 걸 정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자, 그 내용과 유사하게 이 토지 매수 가격도 정해지니까 이 토지의 매수 가격 같은 것들도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같은 것들은 수용할 때 감정평가하는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해서 수용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오고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자,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자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통지하고 10년 6개월째 매수한다고 통지했으면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니까 이거 맞습니다. 2년. 정답은 4번이고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서를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건축물 등의 법정된 건물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서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도 있고 또 별도로 이거랑 별도로 지방의회한테 보고하는 규정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매수 청구인데 자, 매수 청구라는 걸 딱 하고 나서 이 매수 청구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하면 10년 지나고 바로 합니다. 그럼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 그다음에 10년 6개월째 매수한다고 통지가 왔을 때 실제 돈 주는 건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아까 두 가지 사유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거하고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강제로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년 동안 사업이었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면서 여기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20년 되는 다음 날에 이렇게. 자, 이 기간 동안은 사업 없이 방치가 되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개인적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 6개월째 매수한다고 통지 오면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것이지만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 거절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1종 근린생활설, 3층 이하로 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작물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2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건축물인데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고 6개월 기다렸더니 매수를 거절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1종 근린, 3층 이하로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공작물 같은 4가지 건물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것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 나오고 또 지목이 되니까 관련 내용들은 매수 청구 문제인데, 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 들어오고 6개월 안에 매수하기를 결정했을 때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니까 3년 틀렸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 시설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 채권 이름이 도시계획 시설채권 맞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더 있죠. 부재부동산 비업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설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10년 이내에서 구체적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하고요. 4번 자,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죠? 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 3층 이하로 2종 건생, 그 밖에 층 제한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답은 아까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2년이니까요. 자, 5번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자, 그때는 시설사업 시행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 시행자가 원래는 매수 청구는 특광시 군수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거나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 시절부터 5년 안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거는 이건 10년짜리니까 기본 문제입니다. 10년 안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해당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10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9번째 테마에서 봤던 공동구를 섞어서 냈는데, 자, 우리 공동구는 이런 게 있었죠. 6개의 사업 장소가 있습니다. 6개로 사업하는 장소가 개발 지역인데, 이게 200만을 초과하면 해당 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6개입니다. 6개의 개발하는 장소가 200만을 초과하면 자,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150만이면 의무 설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 4번도 공동구 지문인데 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거 6개, 자,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하수도관 2개 있죠. 자,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 안에 수용할 수 있다니까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4번 공동구 관리자는 이게 특광시 군수인데 자,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죠. 자,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은 공동구 안전 점검이고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자, 5번 질문은 다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넘어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안에 시설 사업이 안 되면 10년 되는 다음 날에 요 결정 자체가 실효하는 것, 요건 20년으로 봐야 되겠죠. 20년이 되는 날, 20년 내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시설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고시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6번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이번엔 뭐 A광역시 B9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나오면 벌써 이제 매수 청구 얘기하는 겁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이렇게 시설사업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특광시 군수 같은 관청한테 매수 청구하는 건데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고 이 시행자가 또 설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시행자한테 이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청구를 받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나왔는데
자, 매수 청구를 받아서 매수를 해주는 의무자는 구청장은 될 수가 없고요. 이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매수 의무자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고 시설사업의 설치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 이 설치 의무자한테 가서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여기서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특광식 운수인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고 또 시행자가 설치 의무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치 의무자가 이 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나중에 매수 청구 같은 거 이루어질 때도 이 매수 청구를 이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매수 의무자가 토지주택공사라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이고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이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정착물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은 잘못됐네요. 자, 3번. 자, 갑이 원하면, 매수 청구한 갑이 원하면 매수 의무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자, 우리 시설채권을 언제 줍니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면 뭐 특별, 광역, 자치시, 자치도 시장문수로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부대부동산 비용무용으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 그럼 지금 매수 의무자가 좀 전에 우리 누굽니까? 매수 의무자가 여기서 설치 의무자를 우리 매수 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시설채권을 발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므로 자,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갑과 광역시장 같은 관청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도 아까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하기로 안 하기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매수 안 하기로 결정 통지가 오면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은생, 3층 이하로 2종은생, 그 밖에 공작물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자,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자,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층 2층이라고 해도 다세대 자체가 공동주택이므로 이거는 안 됩니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1종, 2종근생, 그 밖에 공작물만 예외적으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부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8번.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은 자, 도시계획 시설이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만들어진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기반시설 같은 하천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 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습니다. 비행정적으로. 그런데 이때 어떤 동의요건이라든가 소유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여기 아까 나왔던 지문이랑 거의 유사한 지문입니다. 2번 지문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자,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인접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일시 사용만 하는데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일 때는 토지나 건물일 때는 수용과 사용 둘 다 가능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어떤 시설 사업을 했는데 자, 새로 공공문서를 만들어줬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도로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자, 행정청 시행자가 도로 시설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자, 추가적으로 공공문서를 학교 같은 걸 만들어줬다. 그러면 자, 새로 만들어진 학교 공공문서는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종전의 공공문서를 행정청 시행자가 귀속을 받는 거죠. 물물교환식으로. 자, 이거 4번 지문 맞고 이건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청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문서를 만들어줬다. 시설사업을 하면서 새로 만든 공공문서를 관리청한테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종전의 공공문서를 귀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시설결정 고실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럼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최장기 미집행으로 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것 맞어요. 맞습니다. 정답이 2번이겠죠. 아까 요거 2번 질문 요거 동의 같은 거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자, 9번 문제.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게 최근으로 올수록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데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시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사업 시행할 때는 근데 이행보증금을 이제 국가나 지자체는 안 내는 거니까 이제 1번이 틀렸는데 자, 이행보증금이 우리 언제 나옵니까?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자, 조건이행이 못 미뤄오면 시행자한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야지만 이제 실시계 인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부호가 하면서 자,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우리 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누가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해당 시설을 사업을 빨리 하겠다 그러면 1단계 3년 안에 집행하는 계획으로 이제 3년 이후에 집행하면 2단계 쪽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수립을 합니다. 특이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민의견 같은 거 안 듣고 도시계획에는 심의도 없습니다. 대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신 지방의회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어떤 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의견, 협의심의가 아니라 주민의견도 빠지고 심의도 빠집니다. 대신 지방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협의 먼저 하고 지방의 의견 같은 거 들으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게 광역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조항은 무시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도지사가 자,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청 시행자가 시설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어떤 우편으로 서류 같은 걸 보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수가 불분명해서 우편 송달, 등기 우편 같은 거 송달이 어려우면 그때는 그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 같은 것도 인정하는 거죠. 정답은 아까 우리 1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보시고 이제 강의를 끊고 가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거 또 나왔네요. 도시개발구역이나 뭐 정비구역 이런 데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1번이 바로 맞네요. 자, 공동구 관리자가 이제 특광시군수인데 자,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자, 공동구 관리자 6명,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줄여서 특광시군수가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매수 청구 같은 걸 했는데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면 자,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고 매수 청구 날로부터 6개월 기다렸더니 매수하지 않겠다 통지가 오면 그 다음부터 바로 자, 1년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근생, 3층 이하로 2종근생 그 밖에 공작물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1년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 2종근생 공작물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1년부터 다 틀렸습니다.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을 다 짓는 게 아니라 4가지 건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년은 경고할 필요가 없고요. 자, 4번 보시면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시 20년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요건이 맞으면 20년 되기 전이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자, 위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0년 지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자, 5번 보시면 자, 이건 일반적인 실효조항이죠. 자,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안 되면 자,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 거니까 이건 20년이고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요거 4번 질문을 좀 봐드리면 이겁니다. 자, 이방권자한테 해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10년 내 사업이 없으니까 뭐 11년 차라든가 12년 차에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찾아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 이렇게.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찾아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시까지 집행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이었고 단결 집행계획상 실효시기까지 집행계획 자체가 단결 집행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20년 넘지 않더라도 이반권자를 찾아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에 관해서 이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까 4번 지문 자체가 지금 실효시 20년까지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이반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10년이 일단 지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찾아봤더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으면 그때는 해제에 관한 이반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나머지 10문제는 그 두 번째 강의에서 10번 테마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강의로 이어서 가겠습니다.